지금 날아가는 비행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한국을 넘은 글로벌 역직구 물류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 역직구 시장을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인구 14억, 중국의 온라인 쇼핑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지난해 중국 광문제 당일 알리바바 매출액은 44조 원에 달합니다. 단 1시간 만에 16조 원의 매출액을 올렸다고 하니 놀라운 기록입니다. 5억 명의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중국. 시장 규모는 2022년 한화 116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는 국내 기업에게도 기회로 적용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은 2018년, 2019년 광문제 해외 직후 3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LG생활건강, 애경산업, 휠라 등은 높은 판매고를 달성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한국에서 중국으로 판매되는 역직구 금액은 1조 3,157억 원 규모, 전체 역직구 시장의 86.8%를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중국 역직구 프로세스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알리바바닷컴의 글로벌 서비스 파트너 ICB 인천물류센터를 찾아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품이 입고되는 건 저희 앞에 보시는 ICB 차량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입고되고요. 저희 ICB 차량 현재 상권에서는 3대 정도 운영 중이고요. 각자 아까 보셨던 픽업 코스에 따라서 배치해서 돌고 있습니다. 뒤편에 보시는 상품처럼 차량을 하고 들어오되던 아니면 택배로 입고된 상품들은 이쪽에 보관 중입니다. 최초에 차량이 들어온과 동시에 입고된 상품이 적치되어 있다가 해당 건이 실제 중국으로 데이터가 넘어가는 작업인데 이게 중량도 들어가고요. 상태값이 주문 접수였다 입고 상태로 변경이 되게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러면 셀러가 보낸 상품이 이곳에 도착해서 실제 입고 작업이 진행됐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상태가 최초에 주문 접수했던 게 중량이 들어간과 동시에 입고 완료되었습니다라는 파워이랑 해당 중량이 저울과 실제 중량이 같은 수치로 들어가거든요. 연동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중량도 들어간 거고 해당 상품이 셀러들로 받은 물건이 실제 입고가 완료됐다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아까 전에 최초 입고 단계에서 입고가 완료된 상품이 어떻게 적치되어 있냐 모습이 이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거쳐서 추후 아까 갯박스 작업이라고 팔레트 단위에 아까 보셨던 갯박스 라벨이 있고요. 그 갯박스 라벨을 부착을 하고 해당 상품을 찍으면 해당 데이터가 그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여질 거예요. 통장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통장 데이터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보시다시피 국내 택배 같은 경우에는 국내 택배 라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 대한통운부터 롯데, 로젠 이런 식의 택배사가 있는데 실제 차이나오 통장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스캔하는 내역은 이 LP라는 가상의 숫자 번호고요. 이 번호가 아닌 중국 현지에서는 이쪽 번호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JTO라는 택배사를 통해서 LP 번호라고 하면은 실제 팀원 통장의 가상에 대한 우송자이고요. 받아야 되는 수신자, 보내는 셀러명, 중국 내 발송하는 중국 통장 번호, 포트라고 해서 도착지. CA에는 광저우로 도착하는 거고요. 실제 저희가 집화되고 있는 것은 CA에는 아니라 TVG라고 푸동으로 도착되는 2개의 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갯박스 작업 단계인데 최종적으로 높이 때문에 항공기 편명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로아덱에 들어가는 160 높이에 맞춰서 작업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팔레트는 실제 100개 높이 12cm짜리 팔레트를 써서 한 ULD 단위의 16팔레트 정도 지금 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높이에 대해서 마지막 체크 한번 하고 있고요. 해당 게 아까 PDA 스캔과 동시에 전산 데이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후 단계를 다 거쳐서 갯박스 작업까지 끝난 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팔레트가 나오는데 실제 항공사별로 높이가 측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덱, 로어덱, 항공기 편명당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해당 높이가 정해져 있어서 지금 이렇게 높이가 160으로 정해져 있는 건 그 작업자가 작업을 하면서 160의 높이를 맞춰서 작업을 하게 돼요. 최종적인 모습은 팔레트 검정색 렉까지 씌워서 해당 테이핑을 하면 여기 위에 아까 보여드린 항공 라벨이 부착이 되면 이거는 항공사로 발송이 될 수 있는 물건입니다. POD는 아까 전에 도착지 포트, 그리고 PVG는 푸동, 그러니까 중국의 푸동이라는 나라는 거고, 시퀀스는 넘버, 이게 44번째 팔레트 번호다. 그리고 HG는 높이 160cm. 이건 아까 말씀드린 갯박스 번호입니다. 이쪽 창고가 아까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지파라는 작업을 하는 단계예요. 지파라는 작업이 셀러가 창고가 들어와서 해당 상품에 입고 중량 측정, 그리고 갯박스 작업, 항공사 라벨 붙잡고 항공사 바디까지 거치는 작업입니다. 이쪽이 이제 저희가 VMI라고
저희가 셀러 물건들이 아까 전에 실제는 픽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데 저희 RCB에서 보관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물건을 네, 저희가 3PL 업무라 실제 저희가 최초 보관부터 그러니까 입고를 저희가 보관하는 식으로 받게 되고 그리고 출고하는 작업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에 보면 각 셀러별로 이렇게 셀박스라고 해서 로케이션이 부여된 부분에 보관 중이에요. 해당 상품에 어떤 게 들어있어야 되고 이 물건들은 이렇게 보관하고 있으면 피팅하기가 다시 용이해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해당 작업이 완료된 게 이런 식으로 피팅이 된 건데 해당 피팅과 동시에 해당 상품에 대한 바코드를 찍으면 최종적으로 송장이 나오는 방식이거든요. 이 송장은 아까 팀홀에서 보여드린 그 송장이랑 비슷합니다. 해당 피팅 데이터에 대해서 스캔을 하고 상품에 대해서 스캔을 해서 찍으면 출고 검수 완료랑 동시에 송장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쪽 부분은 어디 센터나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는 거라 저희 쪽에 뭐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송장까지 최종적으로 검수해서 나오고 그 송장이 팀홀로 나간다. 이런 부분이 좀 차이점이 있거든요. 기존 셀러는 뭐 국내 택배로 발송하던 이런 식의 업무일 텐데 저희들 실제 팀홀로 들어가는 물건에 대해서 최종적인 송장까지 부착해서 보내고 있다. 이 차이가 조금 있을 거예요. 이쪽 창고에서 아까 말씀드린 TOF 정도만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TOF도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하고요. 상품을 피팅해 오면 해당 거에 대해서 스캔을 했을 때 송장이 나오는 방식은 동일한데 그게 팀홀 직항으로 가냐 아니면은 TOF라는 별도의 서비스 개념으로 가서 저희 쪽에서 중량까지 측정해서 보내냐 이 방식의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이게 저희 TOF에서 피팅하는 방식인데 최초에 PDF를 스캔하고 이쪽 자리에 가면 A1에는 어떤 상품을 가져와야 된다는 송장이 들어갈 거고 해당 건에 들어가면 피팅이 완료되는 형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PDA를 들고 다니다가 A1에 대해서 상품을 갖고 놓고 찍으면 해당 건에 여기 들어가면 해당 건은 피팅 완료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TOF에서 쓰는 PDA고요. 아까 일반적인 피팅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최종적인 피팅 지시로 시작을 했는데 TOF 같은 경우에 PDA에 해당 정보가 다 기입이 되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상품의 위치라던가 상품의 수량 이런 걸 추적해서 피팅할 수 있습니다. 하포장 같은 경우에 이쪽에 저희가 뭐 간이 이동 렉을 써서 피팅해서 일단 적치해서 두고 해당 건에 대해서 포장 작업 아니면 이런 식의 별도의 추가적인 출고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그 밖으로는 아까 보셨던 지파 작업처럼 저희도 중량 측정, 덱박스 작업을 이쪽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에 들어온 내역에 대해서 피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품의 위치, 상품을 찍었을 때 피팅 완료라는 메시지가 뜰 거예요. 지금 이게 단포장, 그러니까 상품이 한 개인 거에 대해서 피팅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면 해당 건의 로케이션 정보예요. 이게 수량이 한 개 있다, 뭐 이런 식의 표시가 될 거고 여기까지 저희가 가서 물건에서 스캔을 해서 정상적으로 스캔하고 피팅이 됐는지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상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팅에 아까 말씀드린 차감이 안 돼서 잘못했구나 아니면은 잘못된 상품을 스캔했구나 확인이 가능해요.